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고요. 서울은 7월 15일 월요일 아침 5시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서 보듯이 스포츠 주식 있죠. 그 나이키, 아식스, 그리고 요즘 한국서도 많이 뭐 유행한다는데 호카라는 그런 스니커스 브랜드도 있고 온 이런 회사들 주가 성과를 비교하는 거고, 제가 요런 아식스, 덱, 그리고 이런 스포츠 주식들, 그러니까 그 신발 운동화 회사들 주가 성과나 그 분석 비교하는 거를 작년부터 여러 번 올렸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아식스를 집중으로. 이제 석 달 지났으니까 미국 회사들이 한국도 그렇고 3개월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10Q 그 분기별 재무제표 발표를 하죠. 성과 어닝을 발표하고 실적 성과를.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10K라 그러죠. 그 연간 애뉴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일단 3개월 지났고 해서 이제 백테스트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3개월 그리고 작년에 올린 영상들에 대한 또 백테스트 차원에서 이 3개월 업데이트된 연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왼쪽은 뭐 애기들 신발이에요. 아식스 애기들 신발이고, 오른쪽 그림은 2021년 9월부터 온이라는 회사 IPO를 2021년 9월에 미국사에 했는데, 그때부터 2024년 7월 10일 엊그제 금요일까지 주가 성과를 아식스, 데커, 그러니까 온, 나이키 이렇게 경쟁사들끼리의 그 성과를 비교를 해본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큰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3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은퇴 노후 준비는 소비재 주식 장기 투자로 하자. 그리고 2001년부터 2024년도 4월까지예요. 일본 신발 주식이 아식스 이게 87배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QQQ,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크 ETF이죠. QQQ. 그 성과들하고 같이 비교해 본 영상인데, 요게 4월 16일 날까지 데이터고, 요 이후에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이번 영상의 주 목적이다. 요거는 2024년 4월 16일, 요게 저번 영상이, 그러니까 이게 저번 석 달 전에 올린 영상이 4월 16일까지 보여주니까, 그래서 4월 16일부터 엊그제까지 약 3개월 지난 동안에 요 주가 성과가 어떠냐. 아식스가 52% 올랐어요. 2024년 4월 16일 날 아식스, QQQ, 삼성전자, 나이키 요 주가를 다 1달러로 제가 스탠다드화를 했고, 1달러가 현재 몇 달러 돼 있냐. 석 달이 조금 안 지났는데 7월 10일 엊그제 금요일까지 약 석 달이라고 치고, 석 달 동안에 아식스가 52% 올랐다. 파란색. QQQ가 15% 올랐어요. 오렌지색. 삼성전자가 6% 올라서 여기 있고 녹색이고, 나이키는 마이너스 21%입니다. 6월 말에 어닝 어나운스먼트 있었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그날 20%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좀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다 따라가면서 계속 사긴 샀는데, 뭐 앞으로 한동안 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 실탄이 엄청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 마케팅 노하우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은 죽을 거 각오하고, 당분간은 뭐 회복하기 힘들 거 각오하고 하락할 때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버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건 2001년도 1월 2일부터 2024년도 7월 10일까지의 아식스, 삼성전자, 나이키, 인베스코, QQQ. 사실 인베스코, QQQ 요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ETF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레퍼런스로 보려고 갖고는 있습니다. QQQ를. 여하튼 간에 저번 석 달 전에 올린 영상이 썸네일이 이거고, 요거 대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나. 네, 그래서 2001년도 1월 2일부터 이 아식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야후 파이낸스에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운받는데, 야후 파이낸스가 미국 회사 데이터들은 IPO 시점부터 다 공개가 제공이 무료로 되는데, 미국 밖의 회사들, 한국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뭐 외국 회사도 그렇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회사,
2000년 이후에 주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2000년 전 데이터는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2000년이나 2001년 그때 컷오프가 돼요. 그때부터 일단은 2001년 1월 2일 날 아식스, 삼성전자, 나이키, 인베스코, QQQ 주가를 다 1달러로 제가 스탠다드를 했어요. 스탠다다이즈를 했고 2024년 7월 10일 그러니까 23년도 6개월 지난 현재 얼마 올랐냐? 나이키가 14배 올랐어요. 이 녹색인데 2021년도 22년도 확 올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엄청 올랐죠. 주가가 그 피크 치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거의 한 3년 내리. 그래도 2001년도부터 나이키는 14배 올랐고 빨간색 제일 밑에 깔린 거에는 QQQ는 11배 올랐대. 10.88배에 올라서 반올림에서 11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36.67배 여기 오렌지색. 얘도 2020년, 2021년도 피크 치고 내리 하락하다가 작년인지 뭐 언제부터 이제 다시 바닥 찍고 상승을 해주네요. 삼성전자. 그래서 37배 올랐고 아식스는 132배 올랐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식스 개별 주식이다 보니까 또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오를 때 확 오르고 리세션 오면은 엄청나게 또 하락하죠. 또 2015년도 피크 쳤다가 2020년도까지 거의 한 6년, 5, 6년 내리 하락하다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바닥 치고 또 무섭게 상승을 해왔죠. 과거 4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개별 주식이고 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난 장기 투자하고 난 뭐 20년, 30년, 40년 묻어서 캐피탈 게인 자본 소득, 자본 이득을 나는 누리겠다.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주식 사면 좋고 나는 그래도 리스크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QQQ 같은 ETF를 사겠다. 인덱스 ETF 사겠다. 그러면 뭐 QQQ를 사든 S&P 500 따라가는 ETF를 사도 되고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좌우지간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좋은 예가 또 아식스가 아닌가. 23년 6개월 동안에 132배 올랐다. 나이키 14배밖에 못 올랐지만. 아식스는 한국에서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고 나이키보다 뭐 훨씬 더 뭐 인기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럽 이런 데에서 굉장한 브랜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좀 이 아식스 그리고 데컬, 예, 그 호카라는 브랜드, 이거 데컬 사우토. 데컬 사우토가 그 우리 여자들이 많이 신는 어그 부츠 있죠? 어그 만드는 회사가 데컬 사우토인데, 티커는 DECK 덱이고, 여기서 호카를 만들죠. 얘들이 나이키도 그렇고, 한번 실적을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은, 2023년도에 이 트레일링 P, Price Earning Ratio, 이거는 아식스예요. T는 도쿄입니다. 도쿄. 얘들이 거의 한 20대 후반이에요. PE가 뭐 30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20대 후반도 있고 20한 7, 8 된다 평균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 요때 38 올라가고 커런트가 41인데 현재 41인데 이게 올라간 건 PE가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 프라이스가 올라갔으니까 2024년도하고 가장 최근에 커런트 PE가 확 올라갔다 높다 2023년도 평균보다 이 정도고 나이키는 2023년도에 PE가 항상 30이 넘었어요. 원래 미국 회사들의 PE가 가장 높죠. 그리고 한국 회사들의 PE가 낮은 편인데 뭐 미국 회사들의 PE가 높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좌우지간 최근에 나이키의 PE가 19.68, 20 밑으로 떨어져 있고 2024년도 2월 말 현재도 PE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P가 즉 프라이스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올해 반토막 났으니까 나이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30 뭐 2, 3 하다가 3, 4 하다가 20 밑으로 떨어졌다. 아식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30 미만이었다가 최근에 41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에비타로 나눈 게 대략 뭐 한 10, 한 6, 7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아식스가 나이키는 에비타를 아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에비타로 나눈 게 항상 20이 넘죠. 근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 왜냐면 그 마켓캡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으니까 나이키가. 그래도 2023년도 전통적으로 나이키의
이 PE나 그런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에비타로 나오는 그 레이시오가 아식스보다 훨씬 높다. 왜냐면은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으니까. 그 고평가돼 있다가도 주장할 수 있겠죠. 덱은 어떠냐, 덱. 덱의 2023년도 PE는 20, 뭐 4, 27, 8쯤 되고 최근에 30, 그리고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34요. 나이키가 항상 높았죠. 덱이나 아식스보다 훨씬 높아 있었죠. PE가. 그만큼 그 나이키가 좀 고평가돼 있었다. 그렇게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2001년부터 2024년도까지 나이키는 겨우 14배 오르는 동안에 아식스는 132배 올랐고 덱은 뭐 몇백 배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 화면을 다시 좀 줄이고 2001년도 1월 2일부터 2024년도 7월 12일까지 엊그제 금요일까지 23년도 6개월 동안에 덱 호카라는 운동화 브랜드하고 여자들이 많이 신는 어그부츠맨드는 덱 주가가 553배 올랐어요. 23년 6개월 동안에 553배 올랐다. 그리고 여기 해상 막대기가 3개 있죠. 2020년도 2월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리세션. 그때 리세션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막대가 가늘고 2008년도 9년 요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터지고 리만 파산하고 할 때 리세션. 그때 좀 길었죠, 리세션이. 그리고 2001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면서 인터넷 회사들 많이 망하고 주가 폭락했죠. 그때 아마존 주가가 아마존이 지금같이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아마존 주가가 그때 2001년도 한 해에 마이너스 96%였습니다. 100원짜리 아마존 주식이 4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 회복을 지금까지 해서 지금은 빅테크가 됐지만 그랬었다. 아마존도 2001년도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잘 나가지만 2001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전고점을 2015년이 돼서야 회복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2000년, 2001년도 전고점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이크로소프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그랬었고 QQQ는 11배 올랐다. 23년도 6개월 동안 11배. 덱은 553배 올랐고 아식스는 132배 올랐다. 아식스는. 덱이 뭐 미국에 상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봤다고 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다른 이 미국의 소비재 주식들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고 그 주 포인트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은퇴나 노후 준비를 하겠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묻어두고 자식한테 물려주든 손주한테 물려주든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뭐 배당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캐피탈 게인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즉 자본 이득을 키워서 즉 부를 증가시키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런 게 약 한 50년 동안에 한 20, 30배 올랐으니까 지금 평당 1억이라고 치고 그게 70년대, 76년도 그때 평당 70만 원이었어요. 음마아파트가. 그때 신문기사 보면 나와요. 76년도, 17년도에 음마아파트가 그때 한보건설에서 진 음마아파트가 77년도에 평당 70만 원 정도였다. 지금 평당 한 1억 되나요? 평당 7, 8천 되나? 그러니까 약 한 5, 6년, 한 50년 동안에 100배 정도 오른다 보면 되죠. 강남 아파트가. 근데 데커 같은 회사는 26년도에 약 23년도 6개월 동안에 550배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 주식 이런 거 사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2001년 전고점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어요. 2015년까지 계속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테크 주식은 턴오버가 빨라요. 그리고 새로운 기존의 기술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테크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꾸준히 이익이 발생해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또 매출을 늘리고 또 시장을 확대하고 그런 미국의 경제 체제가 컨섬션 드리븐 이코노미 GDP의 70 한 3, 4%, 4, 5%가 컨섬션이죠.
이게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소비고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에 가까운 게 미국의 경제 체제다. 싫든 좋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소비 성장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거시 경제 지표를 볼 때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 소비 보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실업률을 보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돈 벌면은, 수입이 생기면은 대부분 써버리죠. 소비로 써버리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가 죽으면은 리세션이에요. 소비가 죽으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선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자르면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면은 소비가, 그러니까 그 소득이 끊기니까 소비가 줄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비고 컨섬션이고, 컨섬션 드리븐 이코노미가 미국 경제의 체제의 핵심이고, 그게 성장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경제와 함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고, 또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런 사이클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 사례가 소비재 주식이고, 그래서 소비재 주식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에 100배, 1000배, 만배, 2만배, 3만배 오르는 주식이 그래서 소비재에 존재합니다. 아니면은 필수 생산재라든지 뭐 철도 산업 같은 거, 철도 산업, 워런 버핏이 온 철도 산업, 그것도 꾸준히 가죠. 아니면 디젤 생산재, 필수 생산재,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미국의 트럭킹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트럭으로 운반하는 거,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속도로 나가면은 한참 달리다 보면 승용차보다 트럭이 많을 때도 많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트럭이 많은데, 그런 트럭 회사들, 그런 거 다 영상에다 올려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 그런 회사들이 꾸준히 간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그런 재산을 키우겠다, 부를 내가 증식시키겠다 한다면은 테크주보다는 소비재, 그리고 필수 생산재 주식이 사실 더 잘 맞는다. 더 better fitting 하다. 핏이 더 맞는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제 주장을 그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사례로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사실 제 영상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다. 그리고 자, 온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스니커스 요 시장에서, 운동화 시장에서 나이키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 위치가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그게 나이키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걸로 이제 다 이미 리플렉션 돼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인기 있는 그런 또 신발 브랜드가 온이라고, 얘는 티커가 ONON인데 On Holding Age라고 스위스 회사예요. 스위스 회사하고 티커는 ONON, 그리고 어그부츠하고 호카 브랜드 만드는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회사고, 그리고 온이 2021년도 9월 15일 날 첫 이제 그 주식이 거래가 됐는데, 그때 35불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2021년 9월 15일 날 모든 주가를 다 1달러로 제가 스탠다드를 했고 비교를 한 거예요. 아식스가 3.80배 올랐어요. 약 3년 동안에, 2년 10개월인데 3년으로 칩시다. 3년 동안에 3.87배 올랐고, 파란색. 덱이 2배 좀 넘게 올랐고, 그리고 온이 얘는 7%밖에 못 올랐어요. 나이키는 마이너스 52%. 나이키 계속 죽쓰고 있죠. 시장을 뺏기니까, 온하고 아식스하고 덱한테 시장을 뺏기니까 나이키는 재고가 늘어서, 뭐 중국 시장에서 죽쓰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 재고가 늘었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재고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주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나이키도 다 갖고 있어요. 나이키, 덱, 아식스는 안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나이키나 뭐 덱이나 뭐나 일단 주식 떨어지면 그냥 삽니다. 저는 뭐 한 30년 40년 그냥 묻혀둘 생각으로 사고 있고, 단 오는 제가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유럽 회사는 장기 투자할 생각 없고, 왜 오는 단타 위주로 하냐면은, 한 20년 전에 또 샛별처럼 등장한 회사가 언더아머예요. 언더아머인데, 언더아머가 나이키를 위협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언더아머 사실은 나이키한테 완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이 잘 나가지만 얘도 제 추측이에요. 얘가 제2의 언더아머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덱은 나름대로 자기네 포트폴리오가 확실한데, 어그부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들이 있고, 오는 뭐 이 스니커즈가 주력이다 보니까, 뭐 난 다른 것도 뭐 앞으로 더 만들겠지만, 언더아머처럼 될 가능성이
보다는 온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온이 뭐 나이키를 죽일 수도 있겠죠. 한 20년 후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은 유럽 회사, 스위스 회사라는 어떤 그게 저는 태생의 한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밝게 보질 않고 유럽 회사들도 그렇게 밝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은 단타 위주로 덱하고 나이키는 장타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식스는 미국에서 일본 주식을 살 방법이 없어요. ADR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리서치만 하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참 미국보다 앞서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예요. 올해 2024년 1월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아식스는 2.4배, 2.3배 올랐다. 올해 7개월 10일 동안 아식스 쭉 올라가죠. 오는 43%, 덱은 34%. 이게 파란색 여기가 녹색하고 오렌지색이 온하고 덱인데 얘가 6월 말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나이키가 개박살 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아식스 혼자 쭉쭉 잘 나가요. 아식스 유럽에서 잘 팔려서 그래요. 이번 여름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아식스는 뭐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고 아식스는 계속. 근데 미국 시장의 온하고 덱은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재고 문제도 있고 나이키도 재고 문제를 죽쓰고 있고 그래서 나이키가 하락하면 온 덱 같이 막 하락합니다. 아식스는 잘 나가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에서 이 경쟁이 심한 온 덱 나이키는 다 죽쓰고 있고 특히 6월 이후에 그래도 온하고 덱은 올해 초 대비 43% 34% 올랐고 나이키는 마이너스 28%다. 아식스는 계속 잘 나가고. 자, 그리고 요 그림은 3개월 전에 아식스를 소개하는 아식스 주가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그 후에 4월 16일까지 제가 데이터를 봤었고 2001년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 이후에 3개월 지났으니까 이후에 뭐 나이키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아식스가 54% 올랐고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이 12%, 덱이 10% 올랐어요. 나이키는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2024년도 4월 중순에 제가 이 아식스 영상 올렸을 때 아식스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면 현재까지 54% 먹은 거죠. 54% 먹었다. 그리고 나이키 주식은 그 후에 특히 6월 말에 하루에 20% 하락하고 해서 마이너스 22%인데 그때도 제가 나이키보다 아식스가 성과가 굉장히 더 좋았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 영상하고 거의 또 같은 내용의 영상을 단 2024년도 4월 16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봤었고 석 달 전에 지금 제가 석 달 전 연장한 익스텐디드 데이터 가지고 다 백테스팅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한 거고 이제 한 분기 지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식스도 좋고 온도 좋고 덱도 좋고 나이키도 좋고 뭐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런 그 스포츠 주식 관련 올해 또 뭐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하면서 또 뭐 이런 것도 또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요? 뭐 그게 상당히 반영돼 있기도 하겠지만 주가에 현재 그래서 이런 스포츠 주식에 관련이 있고 아식스 같은 일본 회사들, 일본 회사 주식들, 뭐 얼마 전에 제가 커버한 일본 방산업체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거,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에 관심이 있는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일본 소비재도 좋고 일본의 생산재도 좋고 아니면 미국의 뭐 소비재도 좋고 이게 여러분의 어떤 장기 투자, 은퇴 노후 준비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어떤 인사이트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